자, 두 가지 피켓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는 것인데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아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이 두 가지 피켓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는 허용돼야 되고 어느 거는 불허돼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허용돼야 됩니까? 개별적 현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문제여서 어떻게 뭐 하나도 제대로 답변 안 어렵다고 해주시는군요. 이거 저 지난번 선거 때 동작 의뢰 있었던 피켓입니다.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허용 안 했죠. 저는 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후보자님께서는 당연히 둘 다 허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재명 사건에 아까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하던 거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견해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님 여기 서면지 답변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 보내주신 거 예.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직접 작성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날 우리가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책질의 320건 중에서 63건이 토시까지 똑같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작성하셨다면서. 답변을 준비해서 성심을 다하여 하였습니다만 똑같은 질문 내용 안에는 답변 안에는 후보자의 소신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이게 어떻게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소신이. 네. 앞으로도 밑에서 해오는 거 그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 아십니까? 압니다. 허영 교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무죄 결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왜곡된 논리 개발에 애쓰는 적이 역력하다. 엄연한 허위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기 위해서 대법원이 동원한 법리는 참으로 견강부회적이다.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만들어낸 참으로 구차한 논리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무죄의 주된 논리는 거짓말이기는 한데 소극적 거짓말이다. 상대방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주된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봤습니다. MBC 질문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누가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형님의 부인, 즉 형수와 조카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끝에 마무리 발언 때 김영환 후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 뭐 어머니 고소 요청이고 완전히 허구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소극적 거짓말이 아니고 주도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데 적극적 거짓말입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주심 판사였지 않습니까? 주심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소신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고심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그 판결에 법리가 대해서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법리가. 자, 상대 후보 지금 선제적 답변에 실질을 가졌다. 이렇게 설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선제적 답변의 실질. 다시 말해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먼저 한 거는 면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후보가 다음에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면 면제를 받고 안 하면 면제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허영 교수가 앞에서 저렇게 비난의 글을 낸 거예요. 헌법학계 최고 원로 존경받는 허영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수결로 도망가시면 안 되고 주심 판사, 주심 대법관님의 오인 또는 법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관으로서. 네. 참 기관의 혁신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출장을 요새 관광성으로 패키지로 가는 부서가 행정부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랬고요. 업추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막 압박을 해서 받아냈는데 업추비 사용 내역이 기재부 기준에 전혀 맞지를 않아서 뭐 저하고 몇 번 이렇게 지적을 많이 제가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통계는 아마 처음으로 나오는 통계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이제 재정 신청 건수인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생기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이인복 선관위원장 계실 때인데 재정 신청한 비율이 87.5%입니다. 네. 선관위 보기에 야, 이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겠냐 이러면 재정 신청을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권순일 위원장이 있던 21대 이 선거 이후에는 재정 신청 비율이 56%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는 권순일 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관위 전체가 느슨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가시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소신껏 적극적인 역할로 우리 선거판이 깨끗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가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파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위원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